2025년도부터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은 더 이상 지금처럼 못 쓰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은행 등 7개의 주요 시중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현금 대신 이것으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시장에서 장을 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되고 심지어 음식 배달앱 땡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금자 보호 한도도 크게 바뀝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은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은 2025년도부터 바뀌는 충격적인 금융제도의 모든 것, 제가 속 시원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화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하셔야 하는 내용도 있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앞으로 현금 대신 사용한다는 이것은 CBDC,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호서방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갑 속 현금이고 또 하나는 은행에 있는 돈이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돈이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한국은행에서 직접 만드는 CBDC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시험하기 위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은행 등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세븐일레븐이나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등의 매장과 신한은행에서 자체 운영 중인 땡겨요 배달앱에서 시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 지급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지금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는 계좌로, 문화놀이 카드로 공연을 보실 때는 또 다른 카드로 이렇게 따로따로 받으시잖아요.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이 디지털 화폐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스웨덴,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에서는 버스를 탈 때나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대부분 디지털로 결제하며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기대되는 효과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현금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지폐와 동전을 만드는 데만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보관과 운반 비용까지 더하면 수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금 추적이 가능해져 불법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화폐에는 고유 번호가 있어 모든 거래 기록이 남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 지원금 관리가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기초연금, 이동수당, 문화놀이 카드 등 각종 지원금을 여러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디지털 화폐로 통합되면 관리가 쉬워지고 부정수급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소외계층의 어려움인데요.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은 고령층은 일상적인 거래에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의 일상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부분인데요.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다 보니 개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두 추적이 가능합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 점심 식사, 저녁 장보기까지 우리의 모든 소비 생활이 기록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범죄의 위험성도 있는데요.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한 후 디지털 범죄가 2년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산 시스템 장애에 대한 걱정입니다. 정전이나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면 일상적인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이라도 있으면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면 그마저도 어렵다는 것이죠. 이처럼 디지털 화폐는 국가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와 불안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CBDC, 즉 디지털 화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반면 2025년에는 우리 모두가 반길 만한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인데요. 우리 소중한 돈을 지켜주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던 예금이 25년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2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호 대상인 일반 금융상품 5천만 원, 퇴직연금 DC, IRP 5천만 원, 총 1억 원이 보장되었는데요. 개정된 법안은 일반 금융상품 5천만 원, 연금저축 5천만 원, 사고보험금 5천만 원, 퇴직연금 DC, IRP, 그리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까지 5천만 원으로 총 2억 원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주식이나 펀드 등 실적 배당형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저축형은 보호받지만 원금 손실이 있는 투자 상품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신탁이나 실적 배당형 글자가 붙은 투자형 금융상품은 은행이 망해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금융상품을 가입하실 때는 해당 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는 상품인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예외사항 한 가지 있는데요.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사실상 정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지역 단위의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서 가입한 예적금도 예금자 보호기금을 통해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는 보장되는 금액은 최대 2억으로 늘었지만 예금 적금의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일하오니 보장되는 다른 상품들로 분산 가입이나 은행별로 예적금에 넣어두시면 더욱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5년도부터 바뀌는 두 가지 큰 변화, CBDC, 디지털 화폐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크시더라고요. 하지만 디지털 화폐는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시범 사업을 거치면서 준비한다고 하니 아직은 더 지켜봐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호서방이 최대한 빠르게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변화하는 금융제도와 꿀팁들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